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3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단백질 합성이 세포 내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서 구획화되더라 하는 것까지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75페이지 몸의 조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5페이지 4번 몸의 조직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는 조직학, 이런 걸 연구하는 부분을 조직학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번, 그 다음에 2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3번, 4번, 이런 것들을 조직학에서 많이 다룬다. 이런 걸 되겠고요. 4-1, 세포 외에 있는 기질은 여러가지 또 기능을 수행한다. 이건 또 우리가 각 챕터에서 부분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4-2 세포 이염 쪽으로 갑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세포가 연결되어서 조직이 형성된다. 즉 세포 이염으로서 세포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조직을 형성한다. 이런 말이죠. 성장과 발달 동안 세포는 세포 접착, 셀 어드헤전 상태를 형성하는데 이 상태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또 세포이염이라고 하는 것은 셀 정션이라고 해요. 좀 더 영구적인 형태로 발달할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배울 세포이염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형태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 접착 분자, 셀 커더링 모레큘, CAM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막을 통과하는 단백질로서 세포 이염과 그 다음에 일시적인 세포의 접착에 둘 다 필요한 것을 우리가 세포 접착 분자, CAM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3-3 표에서 세포에 있는 주요 접착 분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카드헤린, 인테그린, 그 다음 면역 글로불린이 또 여기에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셀렉틴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카드헤린 같은 경우에는 부착이염이라고 하는 것과 데스모좀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이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칼슘 의존적으로 작용을 하네요. 그 다음 인테그린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세포 접착 분자는 세포 기질 이염에서 주로 발견되고, 이거는 세포 신호로도 기능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 면역 글로불린계, 이거는 면역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세포 접착 분자의 측면에서는 신경세포 부착 분자, 그 다음 신경계 발달 동안에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셀렉틴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세포 이염에 관여하는 세포 접촉 분자를 셀렉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다시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CAM, 세포 접착 분자에 의해서 매개되는 세포 또는 세포 기질 사이의 접착은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필요하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 예를 들어 놨네요. 신경세포 예를 들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경세포에서 면역 글로불린 계열 세포 접착 분자 NCAM이라고 되어 있어요. NCAM. 당연히 이 N은 뭐겠습니까? 너브가 되겠죠. 너브캠입니다. 의 도움으로 기질을 가로질러 뻗어나간다. 신경세포는 굉장히 길쭉하죠. 그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포 접착은 백혈구가 순환해서 빠져나와 감염 부위로 이동하는 것을 돕고, 그 다음에 혈소판 덩어리가 손상된 혈관에 가서 붙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이런 데 관여하는 것이 중요한 NCAM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세포 접착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CAM과 기질 사이에 이루어지는 비교적 약한 결합이다. 좀 더 강한 세포 이염은 기능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교신하는 데 관여한 이염들, 그 다음 완전히 폐쇄하는, 그 다음 고착하는,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다음 페이지는 방금 세포이염, 자, 소통, 폐쇄, 고착,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런 각각의 기능적인 다양성을 보이는 세포이염들은 어디에 있느냐? 소통과 폐쇄에 관여하는 세포이염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고요. 고착에 관여하는 것은 세포와 세포이염 말고도 또 세포 기질 사이에서의 이염에 관여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틈새와 틈새 사이에 뭔가 소통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소통에 관여하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폐쇄에 관여하는 것, 고착에 관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유형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틈새이염, 밀착이염, 부착이염, 대스모좀, 집중 접착, 그 다음에 해미라는 말이 들어가네요. 해미, 대스모좀, 이렇게 유형별로는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유형에 관여하는 세포이염의 막 단백질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틈새 이염에 관여하는 막 단백질들을 우리가 크넥신 계열 단백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밀착이염, 타이트 정션인데요. 여기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을 우리가 클라우딘, 오클라우딘 계열 단백질, 그 안에 또 종류가 많겠죠. 그 다음에 부착이염이나 데스모솜에 관여하는 막 단백질을 카드헤린이라고 그러고, 집중 접착이나 헤미데스모솜에 관여하는데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 골격 섬유적인 측면에서 클라우딘, 오클라우딘, 밀착이염에 관여하는 것은 주로 액틴, 부착이염은 역시 마찬가지로 액틴, 데스모솜은 필라멘트, 집중 접착은 액틴, 헤미데스모솜은 케라틴, 이런 걸로 구분되어 있고, 자, 집중 접착이나 헤미데스모솜은 세포 기질 이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질 단백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에 해당하는 기질 단백질로는 집중 접착에 해당하는 기질 단백질은 피브로넥틴을 포함하는 단백질, 그 다음에 헤미데스모솜에 관여하는 기질 단백질은 라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관여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요, 세포이염에서 조금 전에 봤던 것 중에서 틈새이염, 그 다음에 밀착이염, 데스모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있죠.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이염은 틈새이염, 밀착이염, 고착이염 세 가지 범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포에서 세포로 교신이 직접 가능하게 하고요. 틈새이염은. 밀착이염은 막아주는 거죠. 고착이염은 세포와 세포를 또는 세포와 기질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기질 연결시켜주는 거다. 자, 형태적인 모양을 한번 보여주고 있네요. B, 틈새이온, A와 B 세포 사이에, 그러니까 뭔가 통과하는 막이 있죠. 그죠? 막이 있어. 막 사이, 세포 사이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밀착이염을 한번 볼까요? 밀착이염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커넥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세포 A와 세포 B 사이에 뭔가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밀착이염에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데스모솜 같은 경우에는 세포 사이를 고착하는 이염이고요. 뭔가 좀 더 복잡하게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세포막이 있고, 자, 카데흐린 아까 나왔던 거죠. 그 다음 당 단백질 플라크라든지 중간 필라멘트, 이런 기질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대한 예로서 밑에 이제 실질적인 우리 몸에서 관찰되는 예를, 현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7페이지에 가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틈새이온이 있네요. 가장 단순한 세포 사이의 이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직접적이고 빠른 세포 사이의 교신을 가능하게 한다. 좀 전에 커넥신이라고 하는 원통 단백질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통로를 만들고 있고요. 터널은 개폐가 가능하여서 작은 분자와 이온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다. 아무래도 분자가 큰 것들은 이동을 못하겠죠. 그죠? 틈새 이염은 화학 신호와 전기 신호가 아닌 하나의 세포에서 다음 세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한때 특정 근육이나 신경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은 조직에서 세포 사이의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게 이제 갭 중션, 틈새에 갭이 있다는 거죠. A와 B 사이에 갭이 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밀착은 타이트, 완전히 붙어 있다는, 패시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클라우딘, 오클루딘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각각의 단백질은 굉장히 또 종류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융합되어서 장벽을 만들죠. 밀착 장벽을 만듭니다. 여러 생리현상과 마찬가지로 밀착이염의 장벽 성질 또한 역동적이다. 그래서 뭐뭐 요구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은 밀착이염은 BBB라 그러죠. Blood Brain Barriers, 혈내 장벽 이런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밀착이염이다. 그다음 고착이염, 앵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가 서로 붙어있게 하거나 붙어있게 한다. 그래서 고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질도 여기에는 기질이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기질에 붙어있는 이런 모습이죠. 척추동물에서 세포 고착 이염은 세포 내 공간을 가로질러서 서로 연결시키는 카드헤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그 다음 인테그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고착 이염은 조직이 기계적인 힘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세포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세포를 함께 붙들어주는 단추나 지퍼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 그 3-8D 그림입니다. D 그림에서 서로 결속된 카드헤린 단백질이 얼마나 지퍼와 톱니 사이 구조가 유사한지를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고착성 세포 이염의 단백질 연결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체강과 같은 이런 층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은 외부 손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손상에 저항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러나 고착 이염의 강한 단백질 섬유도 부서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피부를 자극하고 있는 신발을 신고 있다. 뭐 신발을 새로 신는다든지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 자극으로 인해서 다른 피부층과 연결하는 단백질이 끊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집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죠. 피부와 피부 사이에 있는 그런 이염 장벽이 이제 끊어짐으로 해서 염증이 생기고 하는 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착이염으로 연결된 조직은 마치 나무 울타리 같아서 말뚝 사이에 틈새가 있어서 그 공간을 통하여 울타리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물질을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세포 사이의 물질 이동은 세포 주변 경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다. 그 다음에 세포 고착이염은 부착이염이나 데스모점의 형태로 형성이 되는데 부착이염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인접한 세포의 액틴 섬유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데스모좀 이것은 세포 골격의 중간 필라멘트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네요. 데스모점은 가장 강력한 세포 이염이다. 전자해미경에서 밀집된 당 단백질 혹은 플라크, 약간 덩어리 이런 표현이죠. 이걸로 볼 수 있다. 두 세포를 연결하는 부위의 세포막 바로 안쪽에 있다. 위치적으로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그 다음에 헤미데스모점 이야기가 나오네요. 강한 이염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포 골격의 중간 필라멘트를 라미닌이라고 이름 붙여진 섬유성 기질 단백질이네요. 여기에 고정을 시킨다. 그 다음에 집중 접착은 세포 내 액틴 섬유를 피브로넥틴과 같은 기질 단백질에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착 이염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 말이 되겠고요. 정상적인 세포 이염의 손상은 여러 질병과 암의 전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네요. 다양한 질병, 특히 암의 전이. 아까 암은 전이되기 위해서는 암 조직에서 암세포가 이탈되어서 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혈액 쪽으로 나와서 전이가 되는 거죠. 결국 암세포라고는 암 덩어리에서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에 다양한 이런 세포 이염에 의해서
암덩어리 형성되겠죠. 그 암덩어리가 전이되기 위해서는 세포 사이의 세포이염이 파괴되어서 암세포가 이제 자유스러운 싱글셀로 돼야지만이 가능하겠죠. 그 말은 세포이염이 해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포이염이 파괴되거나 형성 능력이 없어지는 질환은 피부의 물집과 같은 형태가 변형이 되고 통증이 있는 증상을 나타낸다. 그와 같은 질환의 하나가 몸이 자신의 세포이염 단백질을 공격하는 형태, 천포창이라고 이름 붙여지네요. 천포창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천포창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와 점막에 그 수포를 형성하는 만성적으로 물집이 형성되는 질환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대소모점의 구조 단백질의 하나인 어떤 단백질을 외부 침입 물질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자가 항체가 정상적인 각질 형성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가 이제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포가 발생하고요. 심한 통증을 지니는 그런 질병입니다. 대표적으로 세포이염 파괴되는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천포창. 그 다음에 고착이염이 소실되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암세포를 몸 전체로 퍼뜨리는 전이 과정에 기여한다. 암세포는 카드헤린 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착이염의 성질이 소실되어 있네요. 쉽게 분리가 되어서 침륜과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소실되어 있고 이웃세포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원래 있었던 조직으로부터 나오게 되면 프로테아제라고 불러진 프로테아제, 프로테인을 분해하는 아제 효소다 이 말이죠. 알려진 단백 소화 효소가 분비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질 분해 효소네요. 자, 기질, 우리가 매트릭스라 그러죠. 기질을 분해하는 효소, 메탈로 프로테네이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약으로 MMP라고 하는데요. 효소, 이런 효소, 단백질이죠. 이 효소는 세포의 기질을 녹여서 탈출한 암세포가 주변 조직에 침범하거나, 자, 아까 제가 하나의 암세포가 떨어져 나오면은 그 암세포가 혈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가야 돼요. 자, 험난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걸 통과해야 되겠죠. 험난한 길은 막 기질들이 조직에 막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뚫고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밀림에 길을 놓기 위해서는 불도저가 가서 이렇게 땅을 밀어야 되죠. 그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소화효소입니다. 세포의 외부에 있는 기질들을 막 녹여내므로 해서 암세포가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네이즈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이런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네이즈 효소의 활성이 굉장히 높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질을 뚫고 나가는 이 과정이 인베이전, 침륜 과정입니다. 침륜 과정. 그래서 세포의 기질을 녹여서 탈출한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거나 이게 침륜, 인베이전, 혈류로 들어가게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MMP 효소를 막는 방법으로 암세포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항암 활성을 가지는 다양한 한약재 성분들이 암세포의 전이를 막을 때 이런 매트릭스 메트로프로테네이즈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 특히 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암세포의 침륜에 중요한 것이 2번과 9번 이름으로 이렇게 번호가 붙여졌는데 이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이것들의 활성을 막아주는 것은 암세포의 침륜을 막아줌으로 해서 전이를 억제시킬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가 어떻게 결합되어서 조직이 되었는지를 이해했다면 이제 몸에 존재하는 네 가지 종류의 조직 유형, 우리 상피, 결합, 근육, 신경 회복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배웠을 것인데 이것을 한번 보자 이런 말이네요. 다음 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4-3 상피는 보호 기능을 가지고 물질 교환을 조절한다. 세 번째로 보니까 내부 환경을 보호하고 내부와 외부 환경의 물질 교환을 조절해 주서라. 이런 말이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3-9 요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죠. 자, 이 상피 조직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피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5가지를 지금 나열해 놓고 있네요. 교환, 운반, 선모, 보호, 분비 이렇게 나누고 이런 기능의 측면에서 각각에 관여하는 상피 조직은 그러면 세포의 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교환은 단순한 일련의 상피 세포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 단층 세포고요. 운반도 마찬가지고 선모가 마찬가지네요. 그에 비해서 보호나 분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호는 뭘 보호해 줘야 되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층이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다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분비 같은 경우에는 단층에서부터 다층까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포의 모양도 뭐 편평상피, 원투상피 이런 거 다 배웠죠. 입방상피. 이것처럼 분류적인 측면에서 기능에 관여하는 것들의 세포의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특징을 한번 봅시다. 교환은 말 그대로 세포 사이로 물질 분자들의 교환이고요. 운반은 밀착이염이 세포 사이의 교환을 막고 세포막에 접힌 눈물을 형성하여서 표면적을 넓히는 데 관여하죠. 소화계 이런 데 나타나는 거죠. 선모는 한쪽으로는 선모로 덮여 있다. 그래서 이 선모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물질을 이동시키는 데 많이 관여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수모점에 의해서 세포가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건 다층이니까 다층 세포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분비, 막으로 둘러싸인 분비 입자와 다수의 조면소포체가 가득 찬, 자, 조면소포체 약간 뭐 한다 그랬어요? 세포 외부에서 작용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데 관여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죠. 골지체로 연결되어서 세포 외부로 단백질을 내보내죠. 그래서 조면소포체로 가득 찬 단백질 분비세포, 그 다음 지방방울과 다수의 활면세포들을 포함하는 스테로이드를 분비하는 세포. 한쪽은 뭐예요? 단백질성을 내보내는 거. 한쪽은 아까 우리가 조면소포체는 단백질, 활면소포체는 뭐라 그랬죠? 지질 합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활면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분비하는데 관여하는 단층세포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각각 얘들에 대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폐, 혈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교환이죠. 운반은 소장, 신장, 외분비샘 이런 것들이고, 선모, 코, 기관지, 상기도 여성의 생식기관, 보호, 구강 뭐 이런 것들. 분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자, 땀샘, 침샘과 같은 이것을 우리 외분비샘이라고 하죠. 외분비샘. 그 다음 갑상선, 생식샘 이런 것들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을 우리가 내분비샘이라고 그러죠. 분비샘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하나 연결되는 거죠. 밑에 있는 그림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교과서로 돌아왔어요. 78페이지. 자, 상피의 구조, 기저막, 기저판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상피의 종류,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번, 2번. 그 다음에 뭐 단층, 다층, 그 다음 평평, 입방, 원주. 다양한 종류의 세포 분류법이 또 우리 교과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있는 저 오른쪽 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은 상피 조직 중에서 각각의 세포 내 기관에서 어느 부분에 이런 5가지 유형의 상피 세포를 볼 수 있나를 지금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B 보면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위에 5가지의 종류가 인체 내에 어느 부분에 분포되어 있는지 아까 위치를 봤었죠. 그걸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그 다음 C는 뭔가요? C는 이제 이것들이 해부 조직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하나의 예를 지금 미용적인 기능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조금 전에 기능에 따라서 상피는 5가지 종류로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교환, 운반, 선모, 그 다음 보호,
분비 이런 거였죠.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이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화 시켜주는 그림입니다. 교환. 자, 교환 상피 같은 교환에 관계하는 것은 단층의 세포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예를 들어 지금 모세혈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사이에 배리어가 있죠. 구멍이 있지만은 크기가 큰 것들은 통과하지 못하겠고 일부 물질의 이동, 특히 용액의 이동은 가능한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환 상피는 얇고 평평한 교환 상피 세포, 그래서 세포 사이의 이동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운반 상피 한번 볼까요? 운반 상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층 세포였어요. 그렇지만 모양이 어때요? 모양이 교환은 위에 있는 것처럼 평평한 세포였어요. 그에 비해서 운반 상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길쭉한 기둥과 같은 이런 모습이죠. 그죠? 기둥과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위에 보니까 미쉐 육모 같은 게 있죠. 그죠? 미쉐 육모. 뭐 그림 보면 그 미쉐 육모 지금 소장이나 신장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니까 운반 상피에 보니까 맨 위에 그 까만 점과 같은 게 뭐예요? 밀착이염이 있네요. 밀착이염. 밀착이염 말 그대로 물질 이동을 못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죠? 세포와 세포 사이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죠. 화살표가 보니까 세포 외액에서 밖으로 화살표가 하나 꺼져 있고 또 반대 화살표도 있죠. 그죠? 서로 세포막을 통과해서 물질 이동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C 그림은 선모 상태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단층이죠. 단층인데 선모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보호상피 보게 됩니다. 보호상피는 아까 다층이라고 그랬어요. 피부는 최소한 6가지 이상의 세포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세로 세포로 계속 대치되고 있는 것이고요. 분비세포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물질을 만들어내서 분비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성물을 만들어 분비한다. 여기서 보여주는 점액과 같은 외분비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점액을 기관지 점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에 비해서 내분비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자, 호르몬의 개념이 뭐예요? 호르몬의 개념. 호르몬의 클래시컬한 정의는 내분비심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통해서 순환하다가 표적 조직이나 기관에 가서 작용하는 거. 이게 바로 호르몬의 정의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분비세포는 분비물을 혈액 안으로 방출한다. 이렇게 교과서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교과서 78페이지에 아래쪽에 있는 교환상피 정리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81페이지에 운반상피. 운반상피 세포의 모양, 막의 변형, 세포이염, 세포 내 소기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기 바랍니다. 선모상피나 보호상피, 분비상피도 제가 여기서 따로 특별하게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연속문제 81페이지에 있는 연속문제로 갑니다. 지금 우리 자궁암을 예측하거나 진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연속문제 볼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연속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